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김범준이란 분이 지으셨고요.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고 2018년 6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40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김범준, SK 브로드밴드, 삼성 SDS를 거쳐서 현재 LG U+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시라고 합니다. 실제 다니고 있으신 분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13권의 책을 출간하셨다고 하고요. 또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전파하는 강연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고 직장을 다니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인력개발학 석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나는 직장 생활을 10년을 갓 넘기고 있었다. 회사를 언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가정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시 책을 읽기로 했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30권 정도 읽었을 때는 잡념으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맑아졌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일이 사라졌다. 100권을 읽고 나자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자신이 붙었다. 특히 영업사원인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중요했는데 영업과 대화법에 대한 책을 읽으며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야기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365권이 넘어서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든 일에 불평불만을 일삼던 과거의 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 1년 남짓의 기간에 일어난 변화였다. 그렇게 시작한 책 읽기는 이제 10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도 변화는 계속됐다. 약 1,000권의 책을 읽었던 3년째 2011년에는 회사어로 말하라 라는 첫 책을 집필하고 출간을 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말과 대화, 글과 언어 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에 주목하면서 관련 분야의 책만 500여 권 이상을 구입해서 읽었으며 결국 현재까지 13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다. 작년에 출간한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은 1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모두 꿈같은 일이다. 취미로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라면 지금처럼 즐겁게 읽으면 된다. 하지만 나처럼 책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것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고 싶다면 투자 수단으로서의 책 읽기를 권한다. 생활처럼 습관처럼 매일 책을 읽으며 미래에 투자하라. 책을 읽으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나중에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밥 한 끼를 걸은 것처럼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독서만이 힘이다. 2008년 불온서적 사건이 있었다. 국방부에서 몇몇 책들을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내용의 책으로 보고 불온한 책으로 지정해서 국내 반입 및 소지를 금지시켰던 일이다. 그런데 불온서적 책들 중에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쓴 책, 이미 대학교의 교양 수업 교재로 사용 중인 책도 있었다. 우스운 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온서적을 더 찾아 읽었다는 사실이다. 한 서점에서 불온서적 코너가 아예 따로 마련되었다. 읽지 말라고 한 책을 사람들이 더 찾아 읽게 되었다. 군인들마저 휴가를 나와 그 책을 읽는 상황이 발생했다. 책은 거대한 힘이다 라는 레닌의 말처럼 독서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바꿔놓을 만한 파워풀한 도구다. 불온서적이라는 기준 역시 책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두려워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라. 기득권 세력은 대중이 어리석은 편이 체제와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데 편하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러 음악이나 스포츠 등을 대대적으로 권장하고 대중의 시간을 소비하게 부추긴 일도 있었다. 대중이 그저 재미만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바란 것이다. 한 고위 공무원이 내뱉었다는 민중은 개돼지다 라는 발언 역시 그런 시각에서 비롯된 말일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음 자체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독서는 일종의 혁명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독서는 혁명이다. 독서는 스스로를 깨부수는 행위이다. 과거의 자신을 전복하고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영화 설국열차를 보았는가?
얼어붙은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끝없이 도는 기차에 타고 있다. 이 기차는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는데 맨 뒷칸에는 오직 생존이 목적인 사람들이, 앞칸에는 나름의 문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는 뒷칸에 있던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 앞칸으로 전진하는 과정을 그린다. 독서 역시 이 영화의 전개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생존만을 바란다면 뒷칸에 머물러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싶다면 새로운 세계로 한 발 한 발 전진해야 한다. 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무기가 바로 독서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회사를 다니느라 책 읽을 시간이 안 난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같은 직장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독서란 책을 손에 들고 있을 시간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기계발의 끝판왕이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덜하다는 점에서 마땅히 다른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독서는 아름다운 삶의 개선을 위한 정말로 솔루션이라 볼 수 있다. 독서는 시작만 하면 1년 안에 승부가 난다.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최소한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 내가 그랬다. 끔찍한 실패의 연속으로 삶에 대한 물음표가 감당할 수 없이 커졌을 때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시작한 독서가 딱 1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길고 긴 인생에서 오직 1년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정도도 하지 못하면 미래를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 책은 그저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독서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책은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 효용이 끝났으면 그걸로 끝이다. 책은 나를 위해 봉사할 때만 좋은 책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톨스토이는 죄와 벌이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고 해도 내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에 맞지 않으면 좋은 책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런 책은 눈앞에 보이는 돌 한 덩어리, 나무 한 그루, 김밥 한 줄, 바퀴벌레 한 마리와 다를 것이 없다. 이전에 나는 책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기대하거나 신성시했다. 책이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매체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일종의 환상이었다. 우선 책은 좋은 거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하고 애초보다 많은 수의 책을 구입하고 독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읽어야 할 책은 서점에 갈 때마다, 온라인 서점에 접속할 때마다 많아지는데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할지 갈팡질팡하다가 읽지 못한 책을 그저 쌓아두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책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어쩐 일인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목적이 없는 독서는 산책이지 배움이 아니라고 했던 옛말이 생각났다. 게다가 책을 산 것만으로 그 책에 담긴 지식이 내 것이 되었다는 착각을 한다. 큰 서재를 가졌으니 자식이 학식이 많다고 생각하거나 많이 읽었다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건 정신적인 허영에 불과하다. 책은 순간적으로 읽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읽는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내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또 글도 쓰며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으니 주변인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내게 묻는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도대체 시간을 낸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독서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책과 늘 함께하는 것이 바로 독서이다. 책을 읽기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독서할 시간이 없음을 변명하는 셈이다.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괜찮다. 한 권의 책에서는 메시지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할 수 있다. 흔히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고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한 번에 한 권씩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서 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도구로서 책을 선택한 독서가들에겐 맞지 않는 방법이다. 물론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얻은 다음에는 마땅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책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고정관념이다. 사실 독서라는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얻어냈을 땐 그게 재미든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이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라는 말을 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독서법이다. 동시에 여러 권을 읽자.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다. 여러 권을 동시에 읽으면 잘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약간의 메모만으로도 혼동 없이 읽을 수가 있다. 하나의 키워드를 지닌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한 맥락이 찾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그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통찰을 만들기도 쉽다. 같은 주제라고 하지만 저자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자신을 반성할 기회도 생길 수가 있다. 나와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존에 자신이 걸었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간접적으로 맛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여러 권을 동시에 읽으면 얻게 되는 장점이 또 있다. 독서 리듬이 잘 깨어지지가 않는다는 점이다. 필요한 것을 빠르게 찾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요령도 중요하지만 독서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독서에 대한 설렘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정말 유용한 것이다.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팁을 하나 더 소개하겠다. 당신이 산 책을 주변 곳곳에 하나씩 배치하라. 내가 회사 사무실에 있든 지하철에 있든 거실에 있든 파고들어야 할 주제의 책을 손 닿는 곳에 두게 되면 읽기를 시작하기가 쉬워진다. 나를 성장시켰던 독서를 돌이켜보면 내가 직면한 현실과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찾아 읽었기 때문이었다. 분야는 경제, 경영, 자기계발, 에세이, 건강, 인문 등 매우 다양했지만 일관되게 지금 나의 현실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러한 독서가 어찌 보면 나의 현실이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파고든 동시 독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독서 습관을 기르는 일은 스마트폰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하루의 시간들을 우리는 스마트폰에 종속되어 보내고 있다. 사실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다. 24시간은 매일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에게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갖다 바친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만 줄여도 독서 시간은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확보할 수가 있다. 아이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아내와 맥주 한잔 마실 시간도 없다고 거짓말하기 전에 하루에 당신이 스마트폰을 보며 보내는 시간들을 한번 확인해 보라. 독서는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다.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택한 책들을 지금 이 순간에 읽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과연 또 있을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다고 한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불안에 갇혀 있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책을 통해 찾아낸다. 내가 만나보지 못한 미지의 세상으로 나가는 출구를 만드는 나만의 시간. 그게 바로 책을 읽는 시간이다. 시간은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가장 허망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이 하나 있다. 연예인들이 여행가서 복불복 게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느라 잠잘 시간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는 정말로 전력 질주를 한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늘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후회를 한다. 아니, 그 시간이 버려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를 끝내버린다. 소설가 김영하는 이런 세태를 다음과 같이 꼬집은 적이 있다. 어느 소설에서는 부자가 빈자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애플과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이 공짜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다. 책은 시간 도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무이한 도구다. 책을 읽어서 잘못된 사람이 있는가? 없다.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많지 않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냉철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때 외롭게 혼자서 시간 도둑과 싸우려 하지 말자. 든든한 방패인 책을 내 무기로 두자. 짧은 거리를 버스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자리에 앉을 기회가 되면 제발 책을 한번 펴보자. 그러면 된다. 지하철에서 빼곡하게 앉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스마트폰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한번 비웃어주고 당신의 독서를 시작하라. 카카오톡과 밴드에서 오가는 수없이 많은 대화가 진정한 소통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라. 대신 책으로 당신을 가득 채워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책을 읽었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저 책을 읽는 그 순간 당신이 스마트폰과 패드 혹은 노트북에서 나오는 마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책은 그 임무를 충분히 완수한 것이다. 당신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책이라는 방패를 항상 소지하길 권한다.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독서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독서법에 대한 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늘 독서에 대한 의욕이 좀 떨어지거나 힘에 부칠 때면 이런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책을 읽고자 하는 저의 의욕을 불태우곤 합니다. 이 책은 저자의 실제 독서 노하우나 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독서를 좋아하시거나 독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동기부여도 되고요. 좋은 영향을 분명히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